로봇 1000대가 차를 조립하고 로봇개가 그 사이를 걸어다니면서 순찰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이 공장을 지은 회사가 현대차입니다. 근데 이 공장 한국에 없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의 작은 마을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옆에 공장을 하나 더 짓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번엔 차를 만드는 공장이 아닙니다. 현대차가 왜 10조가 넘는 돈을 울산이 아니라 남의 땅에 심었는지 계산서가 넉 장 있습니다. 이 넉 장을 아시면 다음에 어떤 공장이 또 나가는지도 보이십니다. 끝까지 보세요.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요. 정식 이름은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입니다. 길어서 오늘은 조지아 공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부지가 176만 제곱미터입니다. 여의도를 4개 붙여놓은 넓이입니다. 들어간 돈은 공장에만 76억 달러, 우리 돈 10조 5천억 원. 옆에 짓는 배터리 합작 공장까지 더하면 126억 달러입니다. 첫 차가 2024년 10월에 나왔으니까 이제 2살입니다. 차체 공정부터 보겠습니다. 패널을 용접해서 차 뼈대를 만드는 곳입니다. 이 공정의 자동화율이 100%입니다. 용접 불꽃이 쉴 새 없이 피는데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라인에 사람이 없다는 건 사람 월급이 나갈 자리에 전기요금이 나간다는 뜻입니다. 로봇은 밥 대신 전기를 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장을 어디에 지을지는 그 나라 전기요금표가 정합니다. 이거 기억해 두십시오. 조금 뒤에 첫 번째 계산서가 정확히 이 얘기입니다. 마지막 조립 공정으로 가면 다른 공장에 다 있는 게 하나 없습니다. 컨베이어 벨트입니다. 대신 납작한 운반 로봇 500여 대가 바닥을 돌아다닙니다. 차를 등에 업고 스스로 길을 찾아갑니다. 여기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로봇이 500대라는 건 누군가는 그 500대를 납품했다는 뜻입니다. 이 얘기는 잠시 뒤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제발로 걸어다니는 노란 로봇개가 있습니다. 이름은 스팟입니다. 용접 부위를 돌면서 검사하고 데이터를 모읍니다. 이 로봇개의 다리를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 회사가 아닙니다. 대구에 있는 60년 넘게 현대차의 램프를 대온 회사입니다. 이것도 잠시 뒤에 다시 꺼내겠습니다. 첫째, 전기요금입니다. 한국 산업용 전기요금이 최근 3년 사이 70% 넘게 올랐습니다. 전기를 제일 많이 쓰는 상위 30대 기업이 낸 돈이 9조 원대에서 16조 원대가 됐습니다. 2년 만입니다. 정부 설명은 이렇습니다. 우리 산업용 전기는 아직 OECD 평균의 77% 수준이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공장 짓는 회사는 오늘 가격을 안 봅니다. 공장은 한번 지으면 수십 년을 돌립니다. 무서운 건 가격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3년에 70%씩 오르는 흐름이 계속되면 30년 뒤 고지서는 계산이 안 섭니다. 둘째, 미국이 내민 돈입니다. 조지아주가 현대차에 약속한 지원이 18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 2조 6천억 원대입니다. 재산세를 깎아주고 여의도 4개짜리 땅을 공짜로 내주고 설비에 붙는 세금도 면제하고 직원 가르칠 훈련센터까지 주정부 돈으로 지어줬습니다. 현대차가 지금 울산에 짓는 전기차 공장 총 투자액이 2조 원입니다. 공장 하나를 통째로 지어주고도 남는 돈을 미국이 얹어준 겁니다. 셋째, 울산입니다. 여기 숫자가 어제 오늘 바뀌었습니다. 현대차 노조가 7월에 3차례 모두 아흐레 라인을 세웠습니다. 그 아흐레의 차 42,000대가 못 나왔습니다. 돈으로는 1조 1,200억 원입니다. 방금 조지아가 받은 선물이 2조 6천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절반이 한 달 만에 사라진 겁니다. 노조는 휴가 끝내고 어제 투쟁을 재개했고 내일 파업을 더 늘릴지 결정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제가 판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공장 짓는 회사 장부에 이게 어떻게 적히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이 아니라 해마다 돌아오는데 크기를 모르는 변수로 적힙니다. 수십 년짜리 계산서에 크기 모르는 칸이 하나 있으면 다음 공장은 다른 데 짓습니다. 넷째, 관세입니다. 작년 4월에 미국이 수입차의 25%를 매겼습니다. 10월 합의로 15%로 내려왔는데 올해 1월에 다시 25%로 올리겠다는 말이 나왔고 지금은 되돌리는 협상 중입니다. 1년 남짓한 사이에 숫자가 3번 바뀌었습니다. 공장 하나 짓는데 몇 년씩 걸리는 회사한테 이렇게 뛰는 숫자는 사업 계획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미국에서 만든 차에는 이 숫자가 처음부터 안 붙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백악관에 직접 가서 발표한 대미 투자가 210억 달러, 이후 260억 달러로 늘었습니다. 우리 돈 30조 원이 넘습니다. 이 넉 장이 겹쳐서 로봇 1000대 공장이 울산이 아니라 조지아에 섰습니다. 여기까지가 다들 아시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려는 건 그 다음입니다. 지난달 7월 16일 현대차 그룹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100% 가져갔습니다. 소프트뱅크가 갖고 있던 마지막 9.65%까지 전부입니다. 아까 그 로봇계 스팟을 만든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사람 모양 로봇 아틀라스가 2028년부터 조지아 공장으로 출근합니다. 처음엔 부품 고르는 일, 2030년부터는 조립까지. 미국 안에 연간 3만 대짜리 로봇 공장을 따로 짓겠다는 계획도 나와 있습니다. 조지아를 포함한 남동부 주들이 지금 서로 유치하겠다고 붙었고 연말에 자리가 정해집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로봇은 연구소에서 몇 대씩 만들던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연 3만 대짜리 공장을 짓는다는 건 로봇을 자동차처럼 찍어내겠다는 뜻입니다. 공장을 지으면 협력사가 붙습니다. 자동차가 그랬듯이요. 자, 여기서 오늘 제일 중요한 숫자를 드리겠습니다. 로봇 한 대의 부품이 5,000개에서 10,000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중 60%에서 70%가 자동차 부품하고 기술이 겹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로봇은 새로 생기는 산업이 아닙니다. 지금 현대차에 부품되는 회사 명단이 그대로 로봇 부품 명단으로 옮겨가는 판입니다. 완제품 회사를 보시면 안 됩니다. 누가 물건을 대게 됐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봇 한 대의 부품이 10,000개면 그 10,000개를 다 만드는 회사는 세상에 없습니다. 자동차가 정확히 그랬습니다. 현대차가 차를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수천 개 회사가 조각을 대고 현대차가 조립합니다. 로봇도 똑같이 갑니다. 그리고 그 조각을 댈 회사를 새로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60에서 70%가 겹치니까 하던 회사가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실 건 로봇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로봇의 조각을 대게 된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곳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SL입니다. 아까 로봇계 다리 만드는 회사가 대구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회사입니다. 1954년에 세워졌고 1969년부터 현대차에 부품을 댔습니다. 60년 가까이 됐습니다. 뭘 만드는 회사냐면 자동차 램프입니다. 헤드램프요. 작년 매출이 5조 2,399억 원인데 그중 4조 1,000억 원이 램프입니다. 매출의 78%가 램프인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스팟에 다리 모듈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올해 안에 양산에 들어갑니다. 계약서에 사인이 끝난 겁니다. 기대감이 아니라 계약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램프 만들던 회사가 왜 로봇 다리를? 하실 겁니다. 아까 그 60에서 70%입니다. 램프를 만들려면 빛을 정확한 각도로 움직이는 모터, 그걸 제어하는 회로, 흔들리는 차에서 30년을 버티는 구조를 다 해야 합니다. 로봇 다리에 들어가는 게 정확히 그것입니다. 새로 배우는 게 아니라 하던 걸 다른 데 갖다 붙이는 겁니다. 로봇 말고도 이미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율주행용 라이다 모듈, 전기차 배터리팩 조립, 현대차 이동 로봇 플랫폼 모베드 위탁 생산까지. 램프 회사가 아니라 부품 회사로 갈아타는 중입니다. 반대편도 보겠습니다. 매출의 78%가 아직 램프입니다. 로봇에서 나오는 돈은 아직 숫자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계약은 확인됐지만 규모는 공개 안 됐습니다. 시장에 100%라는 건 없거든요.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은 파는 사람이지 같이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뭘 보면 되냐? 스팟다리 모듈 양산 시작이 공시로 나오는 시점, 그리고 로봇 부문 매출이 실적에 따로 잡히기 시작하는 분기입니다. 그때가 이 회사가 램프 회사에서 부품 회사로 넘어갔다는 확인입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곳도 자리는 좋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제일 좁게 보고 있는 건 사실 이 세 곳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아까 로봇 한 대에 부품이 5천에서 10,000개라고 했죠. 그 중에서 원가의 절반 가까이를 한 부품이 가져갑니다. 팔다리를 실제로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이걸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몇 곳 안 됩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한국 회사고 이미 로봇계에 넣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이 종목은 증권가 리포트에도 경제방송에서도 공개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제 채널 성장에 도움을 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만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채널 구독자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댓글에 구독이라고 한 글자 적어주시고 이후에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드린 이 링크 클릭하시고 30초 정도 신청만 해주시면 바로 대장 종목 확인 가능하십니다. 이 종목 확인하신 다음에는 어디에다가도 유출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끼리만 확인하는 걸로 하고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얼른 구독 눌러주시고 대장 종목 2주식 꼭 확인해보세요. 그러면 다 이해했다라고 생각하고 본론으로 돌아가서 두 번째는 서현이화입니다. 아까 공장 바닥에 운반 로봇 500대가 돌아다닌다고 말씀드렸죠? 그 자리 얘기입니다. 이 회사는 원래 차 문짝 안쪽 내장재를 만듭니다. 도어 트림이라고 하죠. 매출이 4조 5천억 원입니다. 도어 트림이 뭐냐면 차문 열면 안쪽에 손이 닿는 그 판입니다. 창문 스위치 박혀있고 팔 올려놓는 데 있고 스피커 들어가 있는 그 부분이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가벼워야 하고 여름 떼약볕에 안 휘어야 하고 사람 손이 매일 닿으니까 안 깨져야 합니다. 플라스틱을 어떻게 뽑아야 가벼우면서 안 부러지는지 이 회사는 그걸 수십 년 해왔습니다. 사람 모양 로봇 겉을 뭘로 감쌀까요? 쇠로 감싸면 무거워서 못 걷습니다. 결국 이 회사가 하던 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현대차하고 같이 자율적재 로봇을 생산 라인에서 검증하고 있습니다. 양팔 달린 로봇도 같이 보고 있고요. 자율적재 로봇이 뭐냐면 공장 안에서 부품을 싣고 알아서 돌아다니는 로봇입니다. 아까 조지아 공장 바닥에 500대 깔려있던 그것과 같은 갈래입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회사는 그 로봇을 남한테 팔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 공장에서 먼저 쓰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자기 라인에서 매일 돌려본 회사와 카탈로그만 만든 회사는 다음 수주에서 갈립니다. 회사 대표가 직접 한 말이 있습니다. 현지 공장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이 회사의 진짜 자리입니다. 다른 부품사들이 미국에 나가야 하나 고민할 때 이 회사는 이미 미국에 있습니다. 현대차가 엘라베마에 공장 지을 때 사탕 만들던 공장을 사서 7달 만에 부품 라인으로 바꿔놓은 회사입니다. 그 뒤로 조지아, 서베너까지 따라 들어갔습니다. 사탕 공장을 7달 만에 자동차 부품 라인으로 바꿨다는 게 어떤 뜻인지 짚고 가겠습니다. 보통은 땅 사고, 인허가 받고, 건물 올리는 데만 2년이 걸립니다. 이 회사는 남이 쓰던 건물을 사서 안을 통째로 갈아엎었습니다. 현대차가 어디에 공장을 세우든 그 옆에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회사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조지아 옆에 로봇 공장이 서면 부품을 배로 실어보낼 회사가 아니라 옆 동네에 있는 회사가 물건을 댑니다. 로봇 부품은 무겁고 자주 고쳐야 하고 설계가 계속 바뀝니다. 가까이 있는 게 곧 자격입니다. 대표는 5년 안에 매출 10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2배가 넘습니다. 반대편입니다. 로봇은 아직 검증 단계입니다. 수주도 금액도 나온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매출의 대부분은 여전히 자동차 내장재라서 현대차 판매가 꺾이면 같이 꺾입니다. 뭘 보면 되냐? 자율적재 로봇이 검증해서 현지 공장 실제 투입으로 넘어가는 시점, 그리고 조지아 로봇 공장 입지가 연말에 확정되는지입니다. 세 번째는 성우 하이텍입니다. 아까 사람 한 명 없이 로봇 8만 용접하던 그 공정 기억나시죠? 거기서 만들어지는 게 차체 뼈대입니다. 이 회사가 그 뼈대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걸 업계에서는 차체라고 부르는데 도장 전에 뼈대만 서 있는 걸 보시면 자동차라기보다 철제 골조에 가깝습니다.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겁니다. 가볍게 만들면 사고 났을 때 찌그러지고 튼튼하게 만들면 무거워서 연비가 죽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두껍게 하고 어디를 얇게 할지, 어느 부위에 어떤 강도의 철을 쓸지를 계산해야 합니다. 30년 넘게 쌓인 기술입니다. 얇은 쇠판을 눌러서 형태를 잡고 그걸 이어붙여서 무너지지 않는 골격을 만듭니다. 가볍게, 그리고 안 부러지게. 사람 모양 로봇도 똑같은 문제를 풉니다. 무거우면 못 걷고 약하면 부러집니다. 사람 모양 로봇은 자기 무게를 자기 다리로 들고 다녀야 합니다. 무거우면 배터리가 먼저 죽고 가볍게 만들면 짐 들다가 부러집니다. 자동차가 30년 동안 풀던 문제를 로봇이 지금 똑같이 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현대차의 이동 로봇 플랫폼 모베드 얼라이언스의 차체 프레임을 맡아서 들어가 있습니다. 모베드는 현대차가 만드는 작은 이동 로봇 플랫폼입니다. 바퀴 4개가 각각 따로 움직여서 계단이나 경사에서도 짐칸이 수평을 유지하는 물건입니다. 거기에 부품사들이 조를 짜서 들어가 있는데 이 회사가 맡은 게 골격입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사가 아틀라스에 부품을 댄다고 확인된 건 아직 없습니다. 계약 얘기 나온 것도 없습니다. 확인된 건 다른 로봇 플랫폼에 골격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까지입니다. 저는 확인 안 된 걸 확인된 것처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마는 뉴스로 오지만 명단은 항상 이미 물건 대던 곳에서 나옵니다. 새 판이 열릴 때 완전히 새로운 회사가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미 그 옆에서 비슷한 걸 만들던 회사가 이름을 바꿔 다시 나옵니다. 전기차 때가 그랬습니다. 배터리를 아예 처음 하는 회사가 나온 게 아니라 화학하던 회사와 전자하던 회사가 이름을 바꿔 나왔습니다. 로봇도 같은 순서로 갑니다. 그리고 그 순서에서 제일 먼저 호명되는 건 이미 그 회사 물건을 쓰고 있던 곳입니다. 이 회사는 그 명단 위에 서 있습니다. 아직 호명은 안 됐습니다. 반대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로봇 관련 확정 수주가 없습니다. 차체 부품은 완성차 물량을 그대로 따라가고 울산이 멈추면 이 회사도 같이 멈춥니다. 오늘 셋 중에 가장 앞선 자리이면서 가장 확인이 덜 된 자리입니다. 뭘 보면 되냐? 로봇 관련 공급 계약이 공시로 처음 나오는 날입니다. 그날 이 회사는 다른 회사가 됩니다. 오늘 3곳 다 보셨습니다. 오늘 얘기를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현대차가 로봇 공장을 짓는다는 건 로봇을 만들겠다는 뜻이 아니라 로봇에 들어갈 부품을 댈 회사 명단을 짜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명단은 새로 쓰이지 않습니다. 지금 현대차에 물건 되는 회사 명단에서 그대로 옮겨옵니다. 60에서 70%가 겹치니까요. 그래서 오늘 보신 3곳은 로봇 회사가 아닙니다. 램프 만들고 문짝 안쪽 만들고 차뼈대 만들던 회사들입니다. 자리가 확실한 순서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입니다. 대신 아직 아무도 안 본 순서로는 정확히 반대입니다. 그건 각자 판단하실 몫입니다. 그리고 오늘 셋을 관통하는 날짜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 안에 로봇 공장을 어디에 세울지 연말에 정해집니다. 조지아로 정해지면 3곳 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다른 주로 가면 셋 중에 미국에 이미 나가 있는 곳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3곳을 따로따로 보실 게 아니라 그 하나의 발표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확인할 건 3개입니다. 첫째, 로봇 공장 입지가 어디로 정해지는가. 둘째, 스팟다리 모듈 양산 개시가 공시로 나오는가. 셋째, 검증 단계에 있는 로봇이 실제 공장 투입으로 넘어가는가.
이 셋 중에 하나만 나와도 오늘 얘기는 기대감이 아니라 숫자가 됩니다. 자, 오늘 얘기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입니다. 오늘 계산서 넉 장 중에 셋째 장, 울산 얘기 있었죠. 내일 그 자리에서 결정이 하나 납니다. 그 결정에 따라 오늘 본 자리 중에 하나는 방향이 바뀝니다. 어디인지는 내일 보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제 해석이고요. 본 영상은 투자 참고용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 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저는 내일도 시장 열리기 전에 어디로 주문이 가는지 보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